인천 아시아트쇼 2021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부스 전시, 호텔 아트페어, 온라인, 오프라인 옥션 행사 등이 동시에 어우러지는 국내 최초의 다채로운 아트쇼가 될 것입니다. 동시대 예술의 트렌드와 미술, 문화, 인프라 제공이라는 비엔날의 특성, 갤러리와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경제 창출의 장을 제공하자는 아트페어의 장점, 이 두 가지 성격을 융합시킨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275개 부스, 1000여 명의 작가와 500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옥션, 호텔 아트페어 등의 부대 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 아트쇼에 대한 전반적으로 준비 과정하고 막상이에요. 문을 열었을 때 느낌이나 좀 있잖아. 개막하고 나서 앞으로 인천 아트쇼의 방향이랑 앞으로 어떻게 진행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다 가지고 어떤 정리력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 인천시가 이 예술가들하고 인천시가 적극적인 이제 지원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축제를 여기서 만드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저희 인천 아시아 아트 쇼의 컨셉은 잠재력이에요. 잠재력. 그 잠재력은 이제 인천의 잠재력, 그 다음에 작가들의 잠재력, 예술가들의 잠재력, 요걸 갖다 융합시켜갖고, 여기서 인천에서 세계적인 예술 축제로 발신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아트페어하고 좀 다른 어떤 예술 축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차별화에 좋다? 차별점? 네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차별하는 거는 인천 아시아 아트쇼는 왜 그 비엔날레의 미술 트렌드를 보여주는 얘기하는 비엔날레의 장점 그거하고 그 갤러리나 작가들에게 경제 창출의 장을 열어주는 그 아트페어 요 두 가지를 융합시킨 거예요. 아트쇼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금 더 많은 작가와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갤러리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오픈돼서 열려 있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인천에서 이러한 형식의 기회를 주고 작가들에게 잠재력을 발굴시킬 수 있는 그런 전시로 꾸며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주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연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네, 1년에 한 번씩 11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요번 같은 경우 예국이라고 해야 될까? 전체적으로 어떤 몇 나라 작가라든지 이런 숫자적인 거 전체 부수는 275개 하고 해외 작가가 해외에 80여 개국 80개국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 1000여 명의 작가의 한 5천 점의 작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옆에 오코드라는 그 호텔에서 호텔 아트페어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부대 행사로 호텔 아트페어하고 온라인 판매 이 두 가지가 부대 행사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 어바우트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 예산에 대한 문제 이런 건 어떤 규모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예산은 요번에 이제 인천시하고 문광부에서 1억 1억씩 지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부스 판매 뭐 이런 거로 해서 총 한 7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막상 준비하고 또 오늘 개막식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어떤 뭐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어떠실까요? 실제 열어놓고 보니까. 다들 인천에서 그게 되겠어?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우리 운영위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발로 뛰었어요. 그래서 작가들 찾아가고 단체 찾아가서 이번에 이런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오늘 이렇게 열고 보니까요. 굉장히 좋네요. 기분이 되게 좋고 많은 지금 오늘 프레스 오픈인데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침부터. 그래서 어쨌든 이 인천 아시아 아트쇼가 또 우리가 여기 많은 아트페어가 있는데 그런 것과 어떤 차별화 이런 거에서 앞으로 지금 감독님이 뒤에 가실 이런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잘 끌고 나가시고 또 그런 것들이 좋은 성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인천 아시아 아트 쇼에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쭉 부스를 돌아보다가 이쪽 코너에 오니까 이제 작가들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조각가 정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뜻밖의 또 우리 조각의 대가 정현 선생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모처럼 이야기 나눠보는데 지금 이분은 어떻게 여기 아시아 아트 쇼에 참여하게 됐지? 저기 제가 인천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 연락이 왔어요. 예. 다 접수 끝난 상태에서 그래도 네. 인천 사람들이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빚을 내줘야 되죠. 인내기보다는 어쨌든 고맙죠. 어쨌든 기회를 잠깐만 주시니까 네. 감사하고 네.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선생님 그 작품 중에 특히 드로잉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다른 작가들과 차별화되어 있는 드로잉인데 선생님 작품 중에서 드로잉에 대한 이야기? 여기 좀 해주셔요. 제가 이제 주로 인차를 쭉 해오다가 이제 나무로 드로잉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작업실을 예전에 그 이사를 갔는데 동산 밑에 산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등산을 하다가 등산이라기보다 그냥 뭐 산에 산보를 하는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느낀 게 뭐냐면은 네. 네. 살아남아 있는 나무보다도 쓰러져 있는 나무들, 뭐 꺾여져 있는 나무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을 이제 그 공기를 흡입하면서 이제 산책을 했지만 사실은 보면은 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참 치열한 상황을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어느 그 식물학자의 그 글을 보니까 인간보다 네. 나무가 더 치열하다. 식물들이 더 치열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내가 또 산 밑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겪고 네. 실제로 그 나무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늘 편안하고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기 때문에 좋게만 생각하지만 이 목생 네. 나무의 생은 그다지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가지고 이제 드로잉을 하기 시작을 했죠.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어요. 결국은 나무라는 것은 첫 번째 햇빛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그 토양이 좋아야 되는데 햇빛을 받기가 힘드니까 이미 나무들은 다 성장되어 있고 그 밑에서 삐직삐직 피쳐나와가지고 그 햇빛을 받기 위해서 어렵게 힘들게 치고 올라가야만 되는. 자기들끼리 어떤 생존 경쟁. 그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게 안 되면은 쓰러지는 거더라고요. 비바람 불면은 이제 이 크기라는 게 항상 그 두께에 비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바람 불면 쓰러지고 꺾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에 무수하게 이제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치열성을 가지고 이 드로잉을 해본 겁니다. 그리는 재료에 있어서 연필과 목탄과 또 어떤 이런 재료, 폴타로. 네, 그래서 이제 폴타로. 네, 이제 뭐 목탄이 많이 가지고 있는 느낌들을 살리려고 좀 이렇게 두껍게 얇게 그다음에 꿈틀거림들을 좀 잡았고 요거는 이거 이제 지금은 안 쓰지만 옛날에는 펜으로 이 글을 찍어서 그렸잖아요. 그래서 마치 무슨 세포 같은 아주 얇은 네. 그런 거 선을 이용을 해서 그 나무 속에 그 나무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태보다도 그 안에 그 뭔가 아주 섬세한 세포들이 움직임들을 이라 그럴까 뭐 그런 감정선, 신경선들을 이제 그려본 거고 여기는 뭔가 이렇게 뭉쳐서 힘있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해보고 또 저런 거는 가지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
이들만 가지고 네. 저는 상태를 좀 그려봤죠. 여기서 뭉쳤다 풀어지고 마치 네. 불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심리 같은 것도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심리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일이 그때 많이 달라지겠죠. 제가 느낀 심리적 상황에 따라서. 그럼 앞으로 혹시 어떤 끝으로 계획이라든지 뭐가 또 있으시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미국을 가는데요. 네. 몇 가지 제안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이태리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의 전시를 이제 미국에 있는 전시기획자들하고 상의하러 이제 갑니다. 아니, 뭐, 크게 뭐 생각은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나이에 아그닥닥거리지 않고 그냥 지워지는 대로 편안하게 잘 되면 그냥 오케이, 땡큐, 아니면은 잘 놀다 오는 거. 그렇게 이 올해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와가지고 또 뜻하지 않게 우리 정현 선생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계획했었던 일 잘 이렇게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그냥 아무리 멀어도 쫓아와가지고 그 현 상황을 전달해 주시느라고 작가들 입장에서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인천 아시아트쇼에 와서 우리 신동철 선생님 이 전시 부스에서 우리 신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 여기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에게서 이렇게 꽃이 나는 거 이거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 작품을 속에서 꽃이 등장한 거는 그 일렉트로닉 가든의 시리즈로 넘어가면서 모니멘탈 가든, 그 다음 이제 시크릿 가든에서 꽃이 등장을 했고요. 그 이후 또 매트릭스 가든으로 우주적인 그 광활한 넓은 세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작품들을 하다가 제 작품에서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는 그 듀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과 또 다른 가상의 세계, 두 개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작품에서 많이 표현을 해왔는데,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 이 구 하나하나가 우주인데 이 안에 이 모든 환경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매트릭스 가든에서 보여줬던 세계인데, 그런 광활한 세계와 함께 이제 축소해서 그 개인적인 그 꽃으로서 이번에는 작품을 보여준 건데, 이 꽃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다시 이제 좀 사적인 저의 감성에 좀 충실해지는 계기가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꽃은 이제 벚꽃인데, 그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 우리가 무슨 축복이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춤추는 정원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그 축복의 가든, 그런 그 춤추는 그런 환경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제 꽃으로 조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금속이고 이건 돌이죠? 돌이고. 이건 트리코트인가요? 네, 레진. 네.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선생님의 어떤 페인팅 작품을 저희 또 만나게 되는데요. 네. 선생님에게서의 어떤 페인팅? 또 이 부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원래 그림을 했었던 사람인데, 네. 이제 대학 들어가서 정관무 교수님이 조각을 전유하셔서 이 조각을 하면서 설치 미술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늘 그림은 같이 했었어요, 항상.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릴리프, 회화적인 것들을 많이 같이 항상 보였었는데, 한동안은 이제 미디어 설치를 하다 보니까 회화적인 것들이 영상으로 보여지고, 예, 영상 설치로 보여지고, 이제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제 드물게 되었는데, 이제 최근에
근데 다시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그 벚꽃이 휘날릴 때 저의 아팠던 그 슬픔과 또 가장 극명한 슬픔은 또 가장 기쁜 것을 양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는 저의 아픔과 기쁨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꼭 뭐 우리가 조각이다, 페인팅이다 이런 구별이 사실 또 필요가 없고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신문석, 뭐 박석원 선생님도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페인팅 작품을 전시에 내놓고 또 같이 이렇게 전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장르에 대한 구애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와서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기뻐요. 아시아 아트쇼에 와서 우리 남혜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남혜정 선생님,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시고 있고, 또 작품의 어떤 이 평가가 굉장히 높으신 작가인데요. 선생님의 이 작품 세계가 굉장히 좀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크로스오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작업에서부터 이 밑에 도자, 그다가 아니고 저는 오칠의 건칠 기법으로 하나는 자개고 저기는 자개를 하지 않은 삼배 자체예요. 네. 이런 도자에서부터 여기 지금 밑에 선치 이렇게까지 폭넓은데요. 그럼 이 작품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이 홀은 수레바퀴를 우리 이 수레바퀴 안에 살을 다 떼어버리고 또 이 온통에 굵은 나무를 많이 파내서 오래된 앤틱처럼 이거를 다 살려놓고 이 금속 이것들은 제가 또 만들어서 따로 붙였습니다. 작품성을 위해서. 네. 그리고 안에는 여기 송도라고 해서 제가 어릴 때 왔던 송도에 우리 어릴 때 수영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런 풍경이 기억나는 대로 제가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걸 끌어다가 다시 현대화시켜서 네. 새롭게 보여주는 선생님의 어떤 이런 작품의 특징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저쪽에 이 작품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작품은 네. 오칠의 우리 전통 오칠 기법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칠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건칠법이라고. 예, 영어로는 드라이 라커예요. 네네. 예, 그런데 보시다시피 자개를 다 하나하나 다 박았죠.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라 틀 자체를 제가 보름달을 네. 품어서 이렇게 안듯이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개 하나하나 붙인 거는 제가 달빛을 하나하나씩 쪼개서 받아서 붙이는 기분으로 그런 심정에서 그런 심정으로 예, 기법적인 것도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해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래 양이. 예, 예. 그쪽보다는 이쪽이 좋습니다. 예, 그쪽 살짝 이쪽이 더 하기가 하나하나 이게 다 붙여진 거니까 그 수공예적인 선생님의 그 로고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공적인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뭐야? 이거 지금 3대 같은 끈이 많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도 말의 끈입니다. 예, 햄프라고 하죠. 말의 끈이고요. 말의 노끈을 크고 굵고 중간 굵기 아주 가늘게 이렇게 음포처럼 만들어서 어떤 리듬을 주었고요. 이 리듬, 이 작품이 사실은 옆으로 하면은 그대로의 자연 풍경입니다. 강이 흐르고 산들이 있고 또 구름이 흐르고 하늘에 별과 달이 이렇게 차고 기울어지고 하는 자연계의 순환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는 스페이스상 세로를 이렇게 연작으로 해놓았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인터뷰 때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연계라는 거는 어떤 공간에 리밋이 없잖아요. 네네. 방향도 사실 이 지구가 우주 전체가 구고 그래서 방향은 어느 방향이든 설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뜻하고요. 인연. 네, 2년. 왜냐면은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순환 속에서의 인연들이 이게 우리가 오늘날에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어떤 풍경을 이렇게 재해석해서 우리 전통의 재질과 이 형태를 이렇게 리듬 있게 음률적으로 표시했고요. 보시다시피 이거 구하고 스키하고 좀 다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통의 삼배, 저희 시어머님이 짜신, 손으로 짜신 남겨주셨던 삼배를 조각조각 나누어서 아까워서 좀 먹지 않게 수십 년 네. 동안 좀약을 넣어가면서 보관했던 거를 드디어 제가 작품으로 오랫동안 구상하던 걸 했어요. 저것처럼 이거는 스케일이 작아 보이지만 밀집되어 있잖아요. 작은 인연들이 모여서 큰 인연을 이룬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지는 공중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 같죠? 네. 들판도 이렇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원래의 아이디어는 스님이 옷을 기워 입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상표도 안 된 옷들이 옷장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거 스님 저렇게 옷을 기워 입으시는 스님도 계시는데 나는 이 새 바지를요, 과감하게 잘라서 다 붙였어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가 인터뷰를 해볼게요. 어떠세요? 제가 오늘 인천 아시아 아트쇼가 열린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아트페어들이 사실 많이 열리고 있죠. 여기 이제 와서 아까 한 감독님도 만나기도 했었고요. 돌아봤는데 이제 첫 해니까 아무래도 첫 해 뭐가 이렇게 완성되고 오늘 어렵고 또 인천 송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또 핫플레이스 이런 곳인데 이런 거에 어떤 잘 살리고 또 여기 첫 해인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어떤 갤러리 참여, 또 어떤 미술 단체 참여, 또 몇 곳은 어떤 작가들이 참여해서 이게 복합형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한 감독님 얘기는 이게 아트페어 플러스 비엔날레 이런 거를 추구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런 비엔날레 어떤 새로운 거를 보여준다기에는 너무 아트페어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미션 이상은 좋지만 아직 한 감독이 얘기하는 것이 아트페어 플러스 비엔날레 새로운 거에 대한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또 인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의 위상 이런 거에 걸맞게 처음에 했었던 거에 시행착오라든지 또 조직위원회의 어떤 구성 이런 걸 해서 어쨌든 또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도시이고 지정학적으로 공항을 끼고 있고 그런 장점 그런 장점을 저희들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아까 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이 저는 뭐한 것보다도 아트페어면 아트페어 또 비엔날레면 비엔날레 이렇게 또 정대해서 가는 것이 저는 또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인천은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지 않고 늘 단점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아직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미술인들은 늘 어떤 자괴감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미술인들이 이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거는 그래도 언젠가 서울의 종속이 아니라 인천만의 자생적인 어떤 미술의 장을 원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켜내려고 애를 썼거든요. 이제 많은 미술인들이 인천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미술인들이 굉장히 아시다시피 많잖아요. 근데 지금 서서히 그런 게 유턴하고 하려고 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제가
체득을 하고 있어요. 체험하셨죠? 네네. 그건 뭐 이미 저는 일선에서 너무 많은 문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저변에는 미술인들이 굉장히 그 아트페어를 오래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때가 와서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이라는 그 가치 브랜드 네. 그 부가가치가 지금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중앙에서 물론 화랑협회들이 또 미술 문화를 주도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있고 이게 시너지가 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또 이제 김달진 선생님이 한 역할을 또 있으시니까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네, 해주셔서 너무 고맙겠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인천 아시아 아트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K아트의 시대가 인천에서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